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은 임장 영상은 없습니다. 유심히 보던 물건인데요. 5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는 2억 7,9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33%, 9,10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전부 다 매각이고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약 52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약 160평 정도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5123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4월 19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먼저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경매지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밑으로는 강진군청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해남군, 위로는 영안군, 우측으로는 장흥군이 있고요. 목포시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강진군청과 직선거리는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남해 고속도로 강진무이사 IC와 직선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농협, 면사무소, 우체국이 있고요. 보건소도 있습니다. 걸어서 기본 편의시설은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물건지 주위가 평탄하기 때문에 굳이 방위를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일조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지 바른 곳입니다. 대문과 현관 입구는 이쪽입니다. 위치와 편의생활 접근성도 좋아 보입니다. 토지 면적도 넓고요. 건물 면적도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고요. 용도지역은 자연취락지구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있으면 건폐율 40% 이하고요. 자연취락지구까지 껴있으면 건폐율 60% 이하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좋은 거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약 520평이고요.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멘트 벽돌조고요. 슬래브 지붕입니다. 1층은 주택이고요. 면적은 49.6평입니다. 2층은 공실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23.8평입니다. 지하가 있는데요. 휴게 공간입니다. 면적은 48.4평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121.9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4년도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조고요. 주 용도는 그린생활시설, 사무실, 주택, 보관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용도는 저온창고 일반 창고고요. 면적은 160평방미터입니다. 1층의 용도는 주택이고요. 면적은 164평방미터입니다. 2층의 용도는 창고고요. 면적은 79평방미터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면적입니다. 단층의 찜질방 5.2평이 있고요. 2층의 다용도실 21.6평, 단층의 창고 12.1평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의 전체 면적은 39평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토지의 면적은 약 520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160평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 요 기역이 찜질방이고요. 니은은 다용도실입니다. 디귿은 창고고요. 1층의 평면도는 여기고요. 2층의 평면도는 여기, 지하의 평면도는 여기입니다. 전체적인 평면도를 보면 건물은 여기에 이렇게 앉혀져 있고요. 요 기역은 제시의 건물 찜질방이고요. 니은은 다용도실, 디귿은 창고입니다. 건물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지하고요.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입니다. 건물의 옆쪽 모습이고요. 요 담이 있는 부분이 토지의 경계입니다. 요 부분에는 기아가 조금 파손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현관 입구는 여기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토지 경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여기에 있고요. 요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 물건지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요 부분은 찜질방이고요.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여기가 제시의 건물 단층의 찜질방 5.2평입니다. 앞쪽에서 본 찜질방 모습입니다. 굴뚝이 보이고요. 여기가 제시의 건물 2층 다용도실이고요. 면적은 21.6평입니다. 밖에서 본 2층의 다용도실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단층의 제시의 건물 창고고요. 면적은 12.1평입니다. 현황 위치 부근은 농경지대 및 농촌주택지대라고 되어 있고요.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 참고사항에는 제시의 건물 수목 포함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닐하우스 7개 동은 매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여기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총 7개 동이 있는데요.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법정 지상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주인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되고요. 안 가져가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난방은 심야 보일러 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입니다.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도 같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이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 여기까지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앉혀져 있는 부분은 지목이 대로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797평방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241평 정도 되는데요. 토지의 면적은 약 520평 정도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797평방미터 약 241평을 대지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요 면적을 분할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이 대로 바뀌질 않았습니다.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매수자분은 분할 측량을 해서 군청 민원실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면 지목이 대로 바뀝니다.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분할 측량 비용은 발생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한 거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밑으로 보면 문제 없고요. 문제 없고 문제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수목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7개 동은 매각에서 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라고 되어 있고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 부지와 하우스 부지가 공존한 필지로 이렇게 한 필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주택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지목 변경한 후 비닐하우스 부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대로 하면 요 부지를 분할한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다는 얘긴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 때문에 겁내하는데요. 땅지통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수백 건의 농지를 낙찰을 받아도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전체 면적 중 요 부분은 농지고요. 요 부분은 주택부지라는 사실대로만 기재를 해주면 매각허가 결정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는 2억 7,900만원 정도 잡혔고요. 1차부터 5차까지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6차의 최저가는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매지를 쭉 분석해 봤는데요.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산정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임장 영상 없이 경매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댓글로 임장 영상이 없어도 괜찮다와 아니면 꼭 임장 영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땅지통의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